포인트는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라는 그 기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갈등의 상황에서는 뭐 미안하다는 말, 그저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는 말, 또는 기회를 달라는 말, 그런 말들은 상대로 하여금 근데 안 변할 것 같은데, 어차피 너는 똑같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관계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만들어요. 오늘 주제는 이별 후에 상대방을 가장 효과적으로 붙잡는 방법이라는 주제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아픈 주제를 가져왔는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별 후의 상황이라면 조금 더 직접적인 조언이 될 거고, 또 그게 아니라면 남자친구분과 다퉜을 때 또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가 될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을 붙잡기 위해서, 즉 갈등의 상황에서 관계를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헤어진 이유 이전에 이유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연인들이 다투고 그 불길이 번져가는 그 과정을 보다 보면요, 서로 말꼬리를 늘어 붙잡는다든지 또는 갑자기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자존심을 세우게 되면서 그 이야기의 맥락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남자친구가 나를 이전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서운함이 느껴져서 자꾸 남자친구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서운해, 너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너 요즘에는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해? 뭐 사진 왜 자주 안 찍어줘?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 표현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는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도 한 번은 겪어보셨던 일들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민해서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변한 걸까?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지 중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싸하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보라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의 원인에 해당해요. 그 이유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예민해서일까가 아니라 내가 요즘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 밖에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조금 더 내 남자친구의 위로가 나에게는 어쩌면 필요한 순간이 요즘은 아니었을까? 그런 이유의 원인이에요. 또 남자친구의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투덜거림을 본래는 이 사람이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그 투덜거림을 받아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있진 않았을까? 뭔가 여유가 없어 보이고 쫓겼던 어떤 다른 게 있지는 않았었나?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연인들의 갈등은 사실 2차원의 세상에서 뭔가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서 뭔가 높이의 개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 갈등의 고리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이 좀 트이게 되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든,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이유든 말이에요.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그 관계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은 사실 딱 두 개뿐이거든요. 우리 관계 안에서 생긴 내부의 갈등이거나, 또는 두 번째, 외부 상황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우리 관계의 다툼을 더 키워냈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일전에 재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웬만하면 이별 통보를 받을 때 왜 헤어지고 싶어? 라는 말을 절대 묻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별을 통보하는 쪽에서는 온갖 이유를 다 준비해서 왔을 거고, 통보를 할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의 웬만한 즉흥적인 설득으로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헤어져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고 나서 그 마음을 본인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이유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다음에 이유인 거지, 이유가 붙어서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헤어지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이별의 표면적인 이유이자 조금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유일 뿐이지,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감정이 뭔가 더 안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샌가 이 사람이 궁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별을 통보하게 될 때, 이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약속을 안 지켜서 나는 너한테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 나를 대하는 게 뭔가 넌 예전 같지 않았었던 것 같아.
뭔가 나는 지금은 연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 이별을 조금 납득하기 쉽게끔 이유를 나는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이유를 찾는다는 거. 그거는 제가 그 재회의 정석이라는 크몽 전자책에서도 써둔 내용이었는데, 진짜 이유를 찾으려면은 반복된 우리의 갈등이나 다툼 상황들, 그 속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찾아드릴 수 없고 제가 찝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반복했던 그 상황 속에 이유의 원인이 분명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내 문제에 해당하는 또는 그 사람의 문제에 해당하는 우리 관계의 내부의 요인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기 시작했느냐 그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좋은 소구점이 될 거예요. 뭐 성향이나 성격 차이라고 한다면 나는 왜 내 고집을 꺾기가 어려웠는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고집을 부리는 순간에는 그게 이 관계나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서투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전과는 되게 달라졌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과 그 사람의 상황 역시도 두 분이 만나는 환경 역시도 연애 초반과 요즘이 조금 달라지진 않았는지 그 외부적인 것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 사람의 태도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조금 생각을 열어봐야 그 다음에 대한 솔루션이자 해결책, 해답이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친구가요, 뭔가 표현을 받아주는 게 지친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라는 식으로요.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그 실제 상담의 사례이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드렸냐면, 이렇게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상담 중 일부이기 때문에 그 말의 맥락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나 조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는데, 내가 너의 모든 거를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는 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 문제가 100%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몇 번 정도는 나도 모르는 새 너가 더 삼켜낸 것들도 많았을 것 같더라. 그냥 나를 좀 돌아보며 생각을 해봤어.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내 기대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 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들,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었던 것들, 그게 사실은 우리 관계를 지키는 거라고 나는 착각했던 거지. 너한테 조금은 이야기를 했듯이 지나간 사람들이 사실 내 기억에 그리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더 잘하고 싶었고 너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지켜내고 싶었는데 나름 노력했다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그 관계를 지키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던 거지.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내가 내일부터 안 그럴게. 내가 이런 표현을 너한테 더 이기적으로 쏘아붙이지 않을게.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너가 새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한 2, 3주 정도 조금은 가볍게 만나듯이 내가 내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고 우리 관계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떨까 싶어. 나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이기적으로 너를 붙잡고 싶지는 않아. 충분히 내 문제를 돌아보고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오늘의 이 일들이 시간 지나보면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 라는 식으로요. 나중에 그 말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둘 거니까 시간 되면 다시 돌려서 들어보세요. 당연히 이 사연은 제가 나중에 재회에 성공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포인트는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만나도 괜찮겠다라는 그 기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갈등의 상황에서는 뭐 미안하다는 말, 그저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는 말 또는 기회를 달라는 말 그런 말들은 상대로 하여금 근데 안 변할 것 같은데 어차피 너는 똑같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관계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만들어요. 뭐 운이 좋으면 한 번은 붙잡을 수 있겠지. 근데 상대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면 나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자책에서는 이제 리프레이밍이라는 심리적인 기술로 설명을 드렸는데 관계 갈등의 초점을 재조명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비유를 들자면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듯이 치고받고 다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종목이 단체 줄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줄을 잡고 함께 돌리듯이 뭐 약간 비유가 100% 적절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80%의 연인 케이스는 다툼이나 이별의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의 어떤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다른 비트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쭉 돌려보시고 한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진 않았을까? 내가 되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을 찾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 관계의 방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이별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어요. 관계의 갈등이라는 거는 입장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이 2차원의 시각에서 머무르는 이건가 저건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3차원의 높이의 시각에서 우리의 상황이 왜 우리의 갈등이 이렇게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가 영향을 받았었던 다른 이유의 원인이 있진 않을까. 이 생각을 조금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관계의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꼭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마음 아플 일이 생기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